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의 FSD를 키면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드리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2026년 1월 미국의 디지털 보험회사인 레모네이드가 던진 한마디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마케팅이 아니고요.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돈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충격적일지 궁금한데, 바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이 보험의 성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워렌 버핏은 유독 보험업을 사랑했고요. 그의 제국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탱하는 가이코는 그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작동했습니다. 자, 수십 년간 쌓아왔던 데이터와 자본력,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한다라는 이런 불변의 진실을 통해서 이 워렌 버핏의 보험업은 거의 철옹성에 가까웠는데요. 테슬라가 이후 직접 보험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워렌 버핏은 자동차 회사가 보험업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이 테슬라의 도전을 그저 치기 어린 시도로 비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비웃음은 이제 거대한 공포로 바뀌고 있고요. 철저하게 확률과 통계로 돈을 벌고 있는 보험사가 이제부터는 백기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아껴뒀던 히든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이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TF팀을 꾸리고 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뜨겁고 올해 초 CES 2026에서 공개했던 휴머노이드 뉴 아틀라스의 퍼포먼스 덕분에 이 기업의 가치는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최소 30조 원에서 이 미화로는 약 2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상장의 겉면은 로봇 사업의 확장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닿아 있고,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22.5%를 상장 과정에서 현금화시킨다면 약 7조 원에 달하는 실탄이 생기고, 이 돈으로 상속세 납부와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핵심 자금으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게임이고요.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백덤블링에 열광하고 있고, 확실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는 상당한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로봇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튼튼한 관절이 아닌 바로 두뇌가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가 무서운 이유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긁어모으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두뇌 때문입니다. 자,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학습하고 또 진화할 수 있는 범용 AI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여져 있는데요. 30조 원이라는 몸값이 화려한 로봇의 동작에 대한 가치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가치인지는 확실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가는 길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를 잠깐 확인해보면요.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이버캡의 생산이 이제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생산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일론 머스크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테슬라 주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초기 생산 속도는 고통스러울 만큼 느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뜻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될 사이버캡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전망을 밝히고 있는데, 이 생산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100일 정도 남았고, 이 4월 말이면 이 공장에서 사이버캡에 대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초기 생산은 매우 느릴 것이고 또 S자 곡선을 그릴 거라고 말하는데, 이 생산의 램프업 속도에 대한 예상에서는 이 사이버캡이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시작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는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초기 생산 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사이버캡에는 핸들도 페달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Y나 모델 3의 부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설계부터 언박스드 공정까지 싹 다 갈아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간 최소 200만 대, 궁극적으로는 연간 400만 대 생산 목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초반에는 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100일 뒤에 정말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언론과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가 궁금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불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격적인 영토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자, 웨이모는 오스틴 내 자율주행 서비스 구역, 즉 지오펜스를 기존보다 50% 이상 넓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웨이모가 오스틴에서 누비는 면적은 90제곱마일에서 140제곱마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웨이모는 현재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현재 서비스 영역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테슬라가 앞서고 있고, 테슬라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오스틴에서 171제곱마일의 운행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가 30제곱마일 정도,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정도가 테슬라가 더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웨이모는 현재 완전 무인주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는 아직도 이 감독형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일론 머스크는 3주 뒤 이 무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 테슬라는 안전운전자를 제거하고 무인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이 웨이모나 테슬라가 모두 다 무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과거를 봐야만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은 테슬라의 보험 진출을 왜 비웃었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또 워렌 버핏은 왜 보험업을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보험업의 꽃은 바로 유동자금이고요. 이 고객들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이 거대한 현금을 쥐고 또 굴려서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정확한 사고율의 예측이 필요한데, 이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실수를 데이터화했고, 20대 남성들은 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니 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50대 여성은 안전하게 운전하니 이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받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바로 이것을 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차를 잘 만드는 것과 운전자의 사고를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가 아니고, 테슬라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깊게 밟았는지, 또 핸들을 몇 도 돌리는지, 전방 100m 앞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모네이드인데요. 기존 보험사들이 테슬라 수리비가 비싸서 골치 아픈 차라고 취급하고 있을 때, 이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API와 연결하는 시도를 했고, 그리고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자, FSD를 켠 상태에서는 사고가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레모네이드의 CEO인 샤이 와이닝거는 이 테슬라의 차량은 360도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이 졸음운전도 하지 않으며 0.001초 만에 반응하는 AI를 인간과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다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다른 보험사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테슬라 자체도 보험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보험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규제 때문에 미국 전역에 테슬라 보험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자, 재미있게도 레모네이드라는 새로운 보험업자가 나타나 테슬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FSD를 쓰면 보험료를 반값으로 받겠다라는 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무섭냐면, 자, 지금까지 FSD는 많은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른들의 비싼 장난감이라는 취급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보험사가 FSD를 쓰면 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FSD는 더 이상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험료를
50%로 할인했을 때 뭐 얼마나 된다고 이 돈을 벌어다 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FSD 구독료가 한 달에 $99라 하는데 이 보험료 깎아줘도 이 FSD의 월 구독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 오너가 내는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약 $25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 경력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내는데요. 여기서 레모네이드가 약속하고 있는 FSD 주행 시 50%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매달 보험료에서 $125가 빠지게 됩니다. 자, 1년이면 무려 $1,500, 우리 돈으로는 200만 원이 넘는 돈이 굳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테슬라의 FSD 월 구독료를 보게 된다면 한 달에 $99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로 아끼는 돈이 한 달에 $125인데 FSD의 구독료는 $99이고 이렇게 되면 FSD 값으로 보험료를 아낀 것을 퉁치고도 이 매달 $26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FSD를 사용하려면 내 돈 $99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보험 상품이 적용되는 순간 이런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고 FSD를 쓰지 않는 사람은 매달 $125의 할인을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돈이 남는다라는 것은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도대체 테슬라랑 레모네이드는 나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또 점수로 매기는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모든 행동을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5가지 절대 기준을 통해 0점부터 100점까지 매일매일 채점하고 있고 여기에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마일당 전방 추돌 경고 횟수인데 이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너무 가까워지면 테슬라는 삐비빅 하는 소리로 경고를 주는데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점수는 깎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급제동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급선회인데 이 코너를 돌 때 너무 급하게 돌게 된다면 점수가 차감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전한 차간거리이고 이 테슬라의 카메라는 앞차와 얼마나 붙어서 가는지 이 초단위로 계산하면서 감점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오토파일럿의 강제 해제인데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거나 딴짓을 해서 이 시스템이 강제로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경우 점수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은 이 운전자의 습관을 보겠다고 하면서 커넥티드카 할인 같은 것을 내세우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OBD 단말기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나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차량에 달린 8개의 카메라 센서로 이 주행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고 이 모든 카메라가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깐깐하게 채점을 하게 된다면 이 높은 점수를 받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FSD를 쓰면 쓸수록 까다로운 5가지 감점 요인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운전을 하면 깎이던 점수가 AI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감점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FSD한테 맡기라고 유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보험업은 통계를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 개개인을 완벽히 알 수 없으니 집단으로 묶어서 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통계가 아닌 개별 행동을 보게 되고 이 20대 남성에게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물었던 이 기존의 보험사와는 다르게 이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가격을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먹고 사는 기업인데 이 사고가 적당히 나야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SD가 보급되어서 사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고가 줄어들수록 이 시장 파이의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매출도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돈의 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가 자동차 유지비에서 이 보험료와 수리비로 쓰던 돈이 이제는 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한마디로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돈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전에는 보험사에게 나가던 돈이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FSD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더 이상 워렌 버핏의 가이코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슬라와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우량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통적인 보험사에는 FSD가 없는 구형차를 타거나 AI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 운전자들만 남게 됩니다. 자, 보험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더 비싼 보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FSD로 인해서 전통 보험사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운전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였었고 이 자율주행은 오히려 비싼 옵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 관계는 역전할 것 같은데 이 담배를 핀다면 이 생명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처럼 직접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 페널티를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FSD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이 입증되게 된다면 이 보험사에서는 직접 운전하는 것을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연기관 차를 계속 타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FSD가 없는 차를 타겠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직접 운전하는 것은 사치제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레모네이드가 발표하고 있는 FSD를 사용할 경우 50%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는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서 AI에게 운전대를 넘겨야 되는 세상으로 가속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그 첫 신호탄이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레모네이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면 운전을 포기하고 FSD를 선택할지 아니면 높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나는 끝까지 직접 운전하겠다라고 말하게 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